자,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요, 그 여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영상들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자, 보면요, 트럼프가 저렇게 금관을 받고 번쩍 자기 머리에 한번 써보는 영상, 물론 AI로 만든 가상화면. 그런데 네, 에어포스 원으로 저렇게 황급히 또 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저 뒤로는 백악관 모습까지 보이죠. 이번에는요, 신라 금관이 움직여서 트럼프 머리 위에 턱하니 얹는 영상, 또 멜라니아와 함께 저렇게 춤추는 영상까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요, 이번에 우리가 준 금관이 그야말로 트럼프를 정말 만족시켰다라면서 AI 생성 영상들이 저렇게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용재 평론, 확실하게 이번 선물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라 금관 그 생김새 자체가 기존의 서양에서 보던 그 왕관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화려하고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이번에 대훈장이랑 저런 금관 모형을 선물 받은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훈장 받더니만은 바로 지금 당장 착용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보통은 저렇게 선물을 받은 거를 이제 외교 행랑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따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따로 보내지 말고 트럼프가 직접 그거 에어포스 원에 실러라.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가겠다. 라는 말을 해서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측에서요, 5분마다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그거 훈장이랑 그 금관 어딨냐 계속 물어봐가지고 계속 전화하라고? 네, 계속 전화해가지고 훈장 위치를 지금 바로 확인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수습을 해서 훈장과 신라 금관 모형을 에어포스 원에 가지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트럼프가요, 저 금관이랑 훈장을 자신의 백악관 박물관 제일 앞줄에 전시를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가면 볼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쭉 들어보면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가 준 금관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진짜 트럼프의 속마음은 어떨지 저희가 특별하게 행동 심리 분석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영상 하나 볼까요? 얼굴은 정면을 향해서 있지만 시선은 아래쪽의 선물들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의 방향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시선의 방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주거든요.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근함보다는 우위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시선 자체는 아래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을 확인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래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하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면에도 숨은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금관 쪽을 가리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라는 무의식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 다가감으로 인해서 두 정상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옆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이면서 두 정상 간의 공간을 재확보하려는 행동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상당히 흡족해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역하시는 분의 금관에 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장면은 억제 중인 기쁨이 표출된 장면인데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더라도 몸이 미세하게 흔들린다라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면서 기쁨이 올라오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 부분을 감싸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왼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몸의 각도 또한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순간에 이 선물과 상황을 내 성공의 일부로 인식을 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심리 분석까지 설명을 들으면 대만족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살펴봐야죠. 신라 금관이라는 게 봉 교수님, 어떻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겁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이 취향 저격을 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왕실과 그 턱시도 입고 공식 만찬을 하는 것을 주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직을 강하게 수행하는데 여기 한국에 왔더니 10세기 경주 신라 때의 그런 금관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원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한국에서 실현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렇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가 그야말로 트럼프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노골적인 좀 물량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차영수 수석님이 트럼프가 올해만 받은 선물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셨죠. 방송 끝날 때까지 네.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지의 사실처럼 한국의 우리 대통령께서 천마총 금관 복제품을 선물을 했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것이 카타르 왕실에서 선물한 보잉 747 초호화 여객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유세 과정에 있어서 저격을 받았던 그러한 지금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골프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삐삐라고 불리는 황금 호출기,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가 사무라이 금관 투구, 우크라이나에서는 권투 선수 챔피언 벨트 저 밑에 나와 있고요. 그래요? 가장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네. 싶었던 선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서까지 선물로 증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차 소장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굳이 선물을 가지고 금액을 따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카타르 왕실이 제공한 보잉 747이죠. 한 4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00억 원 정도 네.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나라에서 선물한 천마총 금관 같은 경우 예. 금값을 따지면 거기 이제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억 미만 정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공비는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금값만 우리가 따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했다라는 러시아에서 받은 초상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초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값을 따지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략 한 2억 정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저게 이제 경매로 가면 또 가격도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관이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일본에서 사무라이 투구를 이제 네. 제공을 했는데 이건 복제품이어가지고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좀 금액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게 올해 받은 선물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금액이랑 같이. 근데 올해만 이렇다는 거는 트럼프가 일기 때랑 비교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 선물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각국이 이제 그 교훈을 얻은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는데 2기 때 돼서는 더 노골적이 됐거든요.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4년을 하고 나니까 네.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중요하더라. 그때 논란이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날 떠나더라. 근데 다시 47대 대통령으로 된 다음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충성이 확인된 사람들하고만 일하겠다. 그러면 예스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든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것을 잘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밑에서 실무 차원에서 아무리 협의를 해도 위에서 보스가 최종적으로 노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먼저 산 다음에 네. 이렇게 실무 협상이 그 물 흐르듯이 잘 가게 한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순한 호의 표시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외교적인 계산이 깔린 일종의 투자라고 해야겠죠. 일종의 투자자. 그러니까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투자, 필사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취향을 좀 제대로 저격한 선물들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이 준비한 선물이 이거였다고 하네요. 아베 전 총리 퍼터와 황금 골프공 이것도 일본이 좀 나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황금 골프공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번쩍번쩍하고 트럼프 마음에 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요즘에 금값도 비싸기 때문에 이 황금 골프공이 5돈에 이 99% 이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꽤 나가겠죠. 한 48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썼던 저 퍼터라고 할까요? 예. 저걸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아베와 트럼프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전에 그 2019년에 트럼프가 일본의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이 두 사람이 11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세 끼를 같이 다 먹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둘의 이 두 나라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좀 베스트 프렌드 간의 만남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썼던 이 퍼터를 줬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좀 가격으로 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일본이 준비한 선물 한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를 환대하는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도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이게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제 두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친근감을 표하니까 뭐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엄지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렇게 폴짝폴짝 막 뛰는 총리의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이게 일본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나 보죠? 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못 될 뻔했어요. 예. 그 공명당이 연합정부에서 나간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을 일본 자유신당하고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일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둬야만 총리 자리를 계속 입지를 굳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아베 총리와 돈독한 네.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150%꼭 활용을 해서 다카이치 총리 믿을만하다, 외교 잘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이치 총리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이제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네. 나의 친구 아베 총리가 당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당신이 총리로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이 다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의원들마다 좀 반응이 엇갈려요. 뭐 일부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신체 접촉은 이 정도는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과보다는 신뢰 위에 세워진 정치를 추구하고 싶다. 관계 구축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100점 만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과거 아베 총리 시절에도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은. 맞습니다. 이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아베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아마 2016년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하기 직전의 모습일 텐데요. 저 때부터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한 거죠. 저 때 이제 H사의 이 골프 클럽을 이제 줬는데 그것도 이제 금색으로 이제 도장이 되어 있던 굉장히 귀중한 골프채였습니다. 지금 저거는 추정 사진이에요. 네, 저건 추정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트럼프 일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일본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색 펜과 서류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하고 그 뒤로 이제 또 2025년에 올해 또 여러 가지 또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베가 줬다는 골프채가 이게 행방이 좀 묘연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에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그동안 트럼프가 일기 때 받았던 선물들을 사실은 트럼프가 그냥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좀 의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일단은 미국 국민들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415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이하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약간 좀 고가의 선물들 같은 경우에 국가 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이 돈을 국가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이 일기 때 받았던 선물들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 다시 또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아베가 줬던 저 황금색 골프채 네. 저거는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른다라고 그래요? 트럼프 본인도 얘기했고 심지어 저거는 자기가 당선인 신분이지 취임하기 이전에 받았던 선물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골프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일본의 오모테나시, 극진한 이제 또 외교와 선물로 일본도 얻을 것을 또 얻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선물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요 푸틴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 초상화를 줬다는데 이 초상화 가격이 지금 보면 1억 8천만 원. 뭐 이렇게 비싸요? 예, 그리신 분이 상당히 좀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3월 미국의 이제 군무 특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선사를 했는데요. 러시아 유명 화가인 니카스 샤프로노프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 네. 이제 초상화도 그렸고 김정은 국무위원 그다음에 인도 모디 총리의 초상화도 그린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단은 크렘린궁에서 제안이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 초상화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 있었을 때 펜실바니아에서 암살 시도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저 뒤에 성조기가 있는 저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 화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했었던 부분들인데 푸틴 대통령이 또 직접 연락을 해서 이거는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한번 그리면 보통 한 20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미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현재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초상화를 가격을 매긴다라는 것은 어렵죠. 네. 하지만 대략적인 그분의 다른 그림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초상화 이 장면에 유독 예민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사실은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초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저 보이시는 저 그림이 네? 이 콜로라도 주 의회 의사당에 걸려있던 사진이에요. 근데 앵커님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왼쪽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네. 트럼프는 저 왼쪽에 걸려있던 사진, 저게 원래 걸려있던 사진이거든요. 저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콜로라도 의회에는 왜 저런 그림을 그려놨냐. 오. 나랑 안 어울린다.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국엔 콜로라도 의회에서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네, 실제로 바꿨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저렇게 초상화에 대한 그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백악관에도 이 여러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의 그 초상화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초상화, 이 네. 버락 오바마 초상화잖아요. 저게 걸려 있던 자리에 굳이 저 초상화를 다른 벽으로 옮기고 거기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뭐랄까요? 자신이 암살을 당했을 때 네. 살아났던 저 초상화를 대신 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초상화로 채우는 심리, 초상화를 좋아하는 심리는 뭐예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도 여권 사진 잘못 나오면 다시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챙기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 나오지만 저 금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고 그거는 비즈니스 할 때부터 유명했죠. 그런데 자기 머리 자른 것도 종합소득세 사업 비용으로 포함해서 돈을 안 그래요? 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한 또 다른 선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뭐냐면 카타르 왕실에서 선물한 보잉 747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선물 가격이 지금 5,718억 원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먼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 네.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낡았죠. 그래서 원래 2018년에 2024년까지 새 비행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7년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까지 나 못 기다린다. 새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잉사가 최신형 747 항공기를 다 뒤진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카타르에 저 항공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 항공기가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공항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좀 임대를 해라. 그러다가 아니다 매각을 해라. 네. 라고
네. 하다가 기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선물이냐 뇌물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나왔었어요. 심지어 트럼프 본인의 말에서도요. 그런 좀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m not happy with the fact that it's taken so long. We may do something else. We may go and buy a plane or get a plane or something. It's not a gift to me. It's a gift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you should know better because you've been embarrassed enough and so has your network. Your network is a disaster. 아니 그냥 선물이라기엔 좀 찜찜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받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를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굉장히 실용주의, 거래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의 이 선물이요. 우리가 쭉 짚어보고 있지만 이게 모두 다 취향을 또 저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취향 저격에 실패한 선물을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가 외면한 선물. 아니 이스라엘 총리의 금 무선 호출기.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영상에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스라엘 총리가 선물한 무선 호출기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자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영상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레바논 수도의 한 베이루트의 식료품 가게인데요. 자, 장을 보던 남성의 가방이 폭발하면서 남성 등이 그대로 쓰러지고 혼비백산 달아나는 모습인데. 이거와 지금 저 삐삐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방금 저기 보시는 게 그 베이루트에서 이 헤즈볼라 요원들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저 작전에 써 있던 삐삐. 예. 저기 삐삐에다가 폭탄 달아가지고 터트린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저 삐삐인데 금색으로 된 삐삐를 선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삐삐고 금색이니까 좋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듣고서는 아 이게 맞나 약간 좀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받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법한 찝찝하죠. 선물, 네 그런 걸 좀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외면한 선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WBC 복싱 벨트인데 이것도 영상을 보면 안다고 하네요.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Having cards, but right.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this entire meeting? Offer some words of apprecia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esident who's trying to save your country. 아까 그거는 삐삐는 알겠는데 이거 영상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2025년 3월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예. 올렉산드르 우시크라고 하는 무패 챔피언, 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복싱 벨트를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가져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 회담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둘이 완전 양 정상이 거의 싸우듯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둘의 이 설전만 굉장히 주목이 되고 사실 저 선물은 약간 좀 차가운 저런 구석에 놓여 있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싫어한 선물 한번 짚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선물도 그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는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봉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선물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뭐 누가 호의도 계속하면 권리로 안다 그러는데 할 수 없습니다. 많이 주는 대신에 우리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방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면 한반도 근처로 올 텐데 네. 그럼 또 한국에 들러서 금관 같은 거 없냐 이럴 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잠수함 모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놓으면서 내가 약속한 게 있지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선물 외교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저희 살펴봤습니다.